자, 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제 영화 이야기인데요. 요 영화입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겁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뭐 유명한 영화고 사실은 오래된 영화죠. 사실 뭐 엔드 게임도 아니고 인피니티 워를 이제 일단은 리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엔드 게임은 못 봤고요. 인피니티 워를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한동안 이제 워낙 어떠한 히어로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DC까지 합쳐버리면 뭐 슈퍼맨, 배트맨도 있고, 뭐 마블 DC 다 섞어서 얘기하면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 또 뭐 뭐더라 뭐 블랙팬서라는 친구도 있고, 뭐 뭐 캡틴 마블, 뭐 원더우먼 등등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보고 있었다가, 사실 요전에 이제 좀 이제 머리 좀 식히고 싶어서 지인의 추천으로 스파이더맨 2 Far From Home을 봤다가, 별 생각 없이 이제 봐서 아주 재밌게 봤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야기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봤었다가, Far From Home에서 그때 미스테리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빌런 캐릭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혹시 그러면 안 봤대 이제 어벤져스에도 뭔가 이제 얘기할 만한 어떠한 뭐 그런 독특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봤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역시 이번에도 인피니티 워에서도 제가 관심이 갔던 건 슈퍼 빌런으로 나왔던 타노스라는 친구가 이제 악당이죠. 아까 전에 다들 뭐 이거 뭐지 인피니티 워를 다들 보신 분이 많으실 테니까 아는데, 이제 타노스라는 친구가 여기 제일 크게 있는 이 악당이죠. 아이고 이 악당, 이 친구가 이제 타노스라는 악당이죠. 이 친구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친구가 흥미롭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주목을 하게 된 게, 이제 여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가 이제 슈퍼 빌런으로 나오는데요. 악당으로 나오는데, 이 타노스의 발상이 굉장히 이제 저는 주목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타노스가 악당 짓을 하는 것이, 타노스는 그 이야기를 하죠. 우주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주에는 너무 많은 생물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절반을 죽여야만 우주의 균형이 맞는다라고 해서 이제 학살을 시작하는 것이 타노스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악당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영화에서 보니까 타노스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만한 결정적인 근거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는 타노스의 고향. 타노스의 고향이 이제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배를 타고 있는데, 10인승 배입니다. 10인승 배. 10인승 배인데 어쩌다 보니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그 배 안에서 자꾸 아이가 태어나서 그 10인승 배의 20인승이 되었다. 그러면 그 배는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점점 침몰을 해서 모두가 죽게 되죠. 그런데 그 20명이 타고 있는 10인승 배에서 이제 어떠한 10인승 배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10인승 배를 타고 있는 그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하려면, 새로 태어난 10명 때문에 20명이 되었다면 나머지 10명이 희생되어야만 다시 그 배는 안전하게 가라앉지 않고 운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죠. 만약에 우리 지구가 그러한 배와 같다라고 한다면, 아무튼 지구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지구가 커버할 수 있는 생물체는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몇 명이 되었던 간에, 그런데 그 한계치를 초월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천천히 이제 황폐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죽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10인승 배에 20명이 타고 있을 때 10명을 제거시킴으로써 그 배가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할 수 있게 하듯이, 이 지구도 지구 생명체 절반이 사라져야만, 만약에 2배로 늘어나더라고 가정한다면은, 사라져야만 이 지구가 균형을 잡아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악당 타노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벤져스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편 어벤져스는 타노스가 그런 식으로 살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살상을 하는 것이 이제 나쁜 짓이다라고 해서 이제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역시 맞서 싸우는 방법은 역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봅시다. 타노스의 그러한 발상이 정말로 허무맹랑한 발상인지,
타노스가 악당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일단은 저는 의문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타노스가 그러한 고민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분명히 이 지구상에는 지구도 어떠한 그 용적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뭐 어떠한 그 지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지구가 커버할 수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구가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량의 아니면 한계치의 인구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초월했을 경우에는 이 지구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 옛날에 멜서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잖아요. 멜서스는 인구는 식량은 산술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기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구를 그 식량에 커버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인류가 디스토피아적 미래, 우울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어떠한 견해를 펼친 바가 있는데요. 물론 멜서스의 그러한 종말론적 시각은 다행히 벗어나게 되었죠. 왜? 인류가 생산성 혁명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 똑같은 땅에서 더 많은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그것이 무슨 뭐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달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일단은 유기농은 어렵죠. 유기농으로는 그렇게 지금 인류를 다 먹여 살리기 어렵죠.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물이 가능하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GMO 식물을 아마 많이 먹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유전자 변형된 상태의 어떠한 식물들이 있지 않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의 지금 인구수를 다 커버하기 어렵죠. 즉 다시 말해서 멜서스의 어떠한 그 종말론적 견해가 이 견해를 우리가 피해갈 수 있었던 거는 지극히 과학의 발전, 더 정확히는 생명공학의 발전 덕분에 우리가 무슨 그 여러 가지 생명공학적 기법들을 통해서 그래서 뭐 이를테면 슈퍼 토마토라든가 병충해에 잘 죽지 않는 그러한 토마토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그러한 발전이 없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를 다 커버하기 어렵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못 먹어서 죽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들의 가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떠한 견해와 막 그런 분석들이 새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굉장히 식량이 정말로 풍족하게 넘쳐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일단은 굶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논거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쨌든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어쨌거나 멜서스의 그러한 우울한 예측이 빗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유전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그런 것인데 근데 사실은 수많은 환경단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유전공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전공학 식품, GMO 식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음식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과연 우리 몸에 아무런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가 어떠한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식물이나 아무튼 식량들을 인간이 많이 흡수했을 경우에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 안 끼칠지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방법이 없는 것이 그거를 안 먹고는 이 식량난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따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유전자 조작 식품이 우리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규정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구 인구수는 이미 타노스의 생각대로 이미 균형을 잃어버린 게 되죠. 만약에 유전자 공학 식품, GMO 식품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아직은 다행히도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 균형수를 아직은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인구수를 조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GMO 식품은 나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이미 모순되는 거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죠. GMO 식품이 나쁘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타노스의 생각대로 인구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인구수를 줄일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GMO 식품이 더더욱더 늘어나야만 우리는 이 인구수를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멜서스의 어떠한 우울한 예측을 우리는 다행히 피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멜서스적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극히도 아까 전에 배의 비유처럼 10인승의 배에 20인승이 타버리면 결국 가라앉듯이
어쨌든 지구 용량이 한계가 있다라는 기본 전제 조건을 깔아버리면은 멜서스의 어떠한 그러한 예측은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안에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이 그 악당 이름 뭐였죠? 타노스라는 악당은 지극히 멜서스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래서 지구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것에 이제 그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타노스가 그러한 생각을 가진 데는 명확한 근거가 있죠. 왜? 첫 번째, 인구수와 식량난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 자기 고향이 황폐해졌으니까. 타노스는 자기 고향이 황폐해진 것을 보고 식량과 인구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요. 두 번째, 타노스는 그래가지고 다른 여기 나오면 이제 가모라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그 가모라라는 캐릭터가 살았던 그 별을 타노스가 침범해가지고 인구 절반을 죽여버리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별은 지금 굉장히 소위 이제 적각꿀이 흐르는, 식량도 풍부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기아에 허덕이지 않는 그런 별로 재탄생이 되었죠. 타노스는 그 자기가 침범한 그 가모라라고 하는 여자 캐릭터의 고향이 그 별을 타노스가 침범했었을 때 이미 그 별도 사실은 식량 생산과 인구수의 균형을 못 맞춘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으면 모두가 타노스의 고향처럼 모두가 황폐해졌을 것을, 타노스가 와서 절반의 인구를 죽여줬기 때문에 그 별이 이제 오히려 이제 푸른 별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타노스는 이미 두 개의 확고한, 이 영화상에서만 해도 두 개의 확고한 샘플이 나오는 거예요. 타노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타노스의 고향은 멸망했고, 타노스의 생각을 강제적으로라도 실천시켰던 그 가모라라는 사람이 살았던, 우주인이 살았던 그 별은, 가모라는 타노스의 의붓 딸이 됩니다. 이 영화에서. 어찌되었건 그 별은 어떤 푸르른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타노스의 지금 이 발상과 생각은, 타노스는 뭐다? 굉장히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어벤져스가 타노스가 단순히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타노스를 악당으로 규정하고 공격할 만한 전제가 깔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조금 이제 그냥 이제 뭐 개인적인 아쉬움을 굳이 표현하자면, 사실은 타노스가 워낙 강력한, 옛날 영화로 치면 어떤 뭐 터미네이터라던가 뭐 어쨌든 혹은 뭐 코만도라던가 혹은 람보라던가 이런 식의 워낙 강력한 군인의 이미지로 나오다 보니까 타노스의 굉장히 멜서스적 어떠한 그러한 판단이 굉장히 약화되고, 타노스의 이미지만으로도 무언가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판단처럼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타노스라고 하는 그 소위 이제 악당으로 어쨌든 이 영화에서 규정되었던 그러한 그 타노스의 어떠한 그 고민과 판단은 사실은 이미 그 영화상에서 두 개의 별의 샘플만 봐도 타노스의 생각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타노스가 힘센 그러한 그 어떠한 빌런이 타노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타노스 자체가 이데올로기도 가지면서 굉장히 강력한 파워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그 타노스의 덩치나 생김새 때문에 타노스의 이데올로기, 타노스의 철학이 굉장히 이 보는 사람들에게 이 약화되어서 전달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상당히 놓치게 만든다라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아쉽게 느껴졌거든요. 차라리 이 타노스는 군인 그 자체로 놔두고 그 타노스를 지배하는 굉장히 지적인 어떠한 또 다른 어떠한 그 철학을 가진 철학자를 제시함으로써, 그래서 생각을 하는 철학자와 그 생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타노스, 그 두 가지를 두 개의 인물로 구분시켜서 이 두 명이 한 팀이 되어서 그 지구 생명체를 절반을 없애는, 우주 생명체를 절반을 없애는 그러한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훨씬 더 이 메시지가 강력하고, 또 그러면서도 때로는
오싹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미 GMO 식품을 먹지 않고서는 인구수를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의 어떤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지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오싹하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었겠죠. 지금 당장에 어떠한 뭐 이를테면 이제 소위 이제 어떠한 그 바이러스균이 퍼짐으로써 돼지를 도살하게 되고, 돼지를 도살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많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를테면은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당장에 이제 상당한 식량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당장에,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고기값도 오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고기도 잘 사 먹기 힘들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되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 식량 위기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실질적 사례들이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현실적 근거가 될 텐데,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과연 인피니티 워에 나왔던 이 타노스의 발상을 그렇게 쉽사리 우리가 저거는 악당의 생각일 뿐이야라고 쉽게 이제 무시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꺼림칙함을 지워버릴 수가 없거든요. 타노스는 지극히 멜서스적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인류 절반을 이제 없애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타노스가 철학자와 군인을 일체화시켜보니까 이 메시지가 약해지는데, 그것이 상당히 아쉽다. 그것을 분리시켜서 타노스가 누군가에게 충성을 하고, 그 충성하는 누군가가 굉장히 이제 철학자적인 이미지로 다가옴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제시했다라고 한다면은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역시 이번에도 이 어벤져스 지난번 스파이더맨에서 미스테리오처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이 타노스의 어떠한 타노스라고 하는 악당은 상당히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떠한 주제를 던지더라라고 저는 이제 상당히 또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의 이제 타노스라는 이 빌런이 또 상당히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있게 다가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이제 타노스를 악당으로 몰고 싶으면은 단순히 너는 인류 절반을 죽이니까 악당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장은 굉장히 초라해지죠. 왜? 지금 절반을 죽이지 않으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인류가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절반 죽이는 행동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10명이 탈 수 있는 배에 결과적으로 자꾸 사람이 태어나서 20명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배에 이미 2배의 인구가 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10명이 죽어줘야만 그 나머지 10명을 가지고 그 배가 항해가 계속되는 거지. 그 사람 죽이는 것을 우리는, 물론 제가 살인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영화를 보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건데, 어떠한 상상놀이. 어떠한 10명만 탈 수 있는 배에 20명이 타고 있는 거를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 그 배는 깔아앉게 되고 20명 모두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종말론적인 디스토피아적 어떠한 결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누군가는 그 배에 타고 있는 10명을 어떠한 형태가 제비뽑기가 되었든 뭐 다른 형태가 되었든 간에 그 10명을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선택을 누구 해야 되느냐? 리더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옛날에 무슨 이를테면 뭐 항우와 옛날에 이제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서로 전쟁도 막 하고 하던 그러한 시절, 항우 대장군이 어떠한 성을 공략하면은 그 성을 공략하면 수많은 포로들을 이제 획득하게 되는데, 그 포로들을 항우가 굉장히 잔인하게 땅에 상체로 생매장해버리지 않습니까? 수천 명을.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은 그 포로들을 다 잡아가지고 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항우가 했다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군량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포로를 뭐 수백 수천 명을 잡았다라고 해서 우리 군사로 돌릴 수가 없죠. 왜? 우리 군사 먹일 식량도 없는데 그 늘어난 수백 수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항우라고 하는 그 대장군은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으로서 하기 싫은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리더의 일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 과연 어벤져스가 인류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파수꾼이라고 한다면은 타노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인구수도 그 다른 타노스의 고향과는 다른 지금의 인구수만으로도 인구수를 굳이 줄이지 않고서도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놓고 그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을 가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는 타노스, 너는 악당이야. 그렇게 해서 타노스를 공격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의미가 있는 공격이고 우리의 어벤져스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히어로가 되겠지만은 그것이 아닌 결과적으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고 모두가 이제 식량 부족 때문에 항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예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노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타노스는 너는 악당이야. 단순히 사람 죽이니까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착한 마음을 가진 살인을 싫어하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그러나 리더의 어떠한 인류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기 어렵죠. 그냥 사람 죽이기 싫어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을 가진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죠. 사람은 누구나 사람 죽이기 싫어하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 무슨 초나라 항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포로를 생매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군량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타노스의 어떠한 질문, 타노스가 던지는 물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지구상에서 지구가 과연 컨트롤할 수 있는 인구수가 몇 명인가 하는. 근데 제가 봤을 때 타노스를 쉽사리 단순한 악당으로 매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일단 첫 번째, 저는 어찌되었건 타노스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타노스의 생각대로 타노스 별이 멸망했듯 그리고 가모라의 별이 흥했듯 푸른 별을 유지했듯 이제 이 지구라는 별이 식량과 인구수의 어떠한 균형에 있어서 그 균형이 무너져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균형을 잡지 않으면 결국 타노스의 별처럼 멸망하게 되고 그 균형을 잡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가모라의 별처럼 그 푸른 별의 어떠한 생명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리더적 판단이라고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만약에 타노스의 어떠한 그러한 계산이 맞기만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타노스의 방법론을 쉽사리 비난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더더군다나 타노스는 너무나도 고맙게도 사람을 막 총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모라 별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 인피니티 스톤인가요? 그 인피니티 워에서 나왔던 그 스톤들을 모아서 스톤을 6개만 모으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딱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고맙게도 인류 절반이 사라져버리는, 별다른 고통도 없이 그러한 방법으로서 인구수 조절을 타노스가 어쨌든 인피니티 워에서는 성공해내니까요. 그렇게 그거를 실천을 해버리니까 이쯤 되면은 타노스의 어떠한 그러한 자기가 쳐들어와서 막 죽여도 되겠지만 얼마나 자기도 손에 피를 보기 싫다라는 거. 단순히 피 보는 살인마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돌을 6개의 돌을 모아서 이렇게 딱 하는 그러한 고생을 왜 합니까? 돌 모으려고 고생 많이 했는데요. 그냥 와가지고 전쟁 좋아하면은 와서 그냥 대학살을 하면 되고 피해 축제를 벌리면 되죠. 그러나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걸 모았고 그 6개를 모은 다음에 이렇게 딱 손가락 한 번 함으로써 그 영화상에서는 딱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류 절반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류 절반을 없애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인류가 상당히 고통은 없애면서 균형은 잡아나가는 그러한 어떠한 최선의 선택을 타노스가 해주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식량과 인구수의 균형, 그 균형에 있어서의 타노스의 계산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지 못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어찌되었건 지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통합화되어져 가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정말로 이것이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지구적인 어떠한 그 단일 정부가 생겨날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그러한 단일 정부에서 어떠한 전 지구를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누군가는 이 지구상에서의 가장 적절한 인구수가 몇 명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인구수 조절에 대해서 상당히 결정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단일 정부가 생겨난다 안 생겨난다 그런 어떤 뭐 음모론을 떠나서, 만약에 이제 진짜 그렇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소한 기술적으로는 그러한 가능성도,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행정력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구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겠죠. 일단은 그러면 그 엘리트 계층은 이 지구상에서의 생물체, 인간은 굉장히 존엄하지만 그 존엄한 인간조차도 어찌되었건 개체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어떠한 그 계층들 혹은 리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가 바로 타노스가 될 수밖에 없다. 타노스와 같은 존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식량이 부족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어찌되었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총량과 그것을 먹어야 되는 어떠한 사람들의 인구수에 있어서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 그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인피니티 워에서 제시하는 어떤 이 타노스라고 하는 이 빌런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영화에서는 빌런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쉽사리 무시하고 넘길 수는 없다. 식량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는 좋게 표현해서 경제라고 하지만은 경세재민,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과연 그 백성을 구제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 인간도 결국 생물체이기 때문에 개체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과연 이 인피니티 워에서 나오는 타노스라고 하는 이 악당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 결국 사실은 이 전 지구를 관리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초엘리트 리더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구수, 인간 개체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가 굉장히 흥미롭고, 사실 이제 인피니티 워를 보다 보니까 조만간 엔드게임도 봐야 되는데요. 이 영화가 어떠한 결론으로 가게 될지는 상당히 흥미로운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러나 포인트는 피할 수 없는, 즉 다시 말해서 식량 생산과 과학의 발전과 지구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적절 인구수라는 부분을 우리는 결국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부분은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